안녕하십니까? 하나온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98 이국인의 온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인의 온정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235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98 이국인의 온정. 그 미국인은 새로 발명한 프로민이나 다이아송은 나병에 신기할 만치 좋은 효과를 얻고 참으로 놀라웠다는 것을 설명한다. 미국의 카이빌 나요양소나 하와이의 모로카이 섬에서는 완치한 나 환자들을 건강한 일반 사회에 퇴원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나병은 완치된다는 굳은 신념을 갖는 동시에 인생에 대한 새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격려한다. 그 미국인은 나보고 전라남도에 있는 소록도 갱생원으로 가라고 한사코 권한다. 나의 학력을 물으면서 소록도에는 나 환자의 중학교가 있어 학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삐 가서 중학교의 교편을 잡아서 나 환자의 계몽과 교육사업을 진력하라고 권한다. 그러면서 소록도 갱생원의 윌손 박사에게 이번 의뢰장을 영문으로 써준다. 이 얼마나 고맙고 감격된 미국인의 친절이냐. 우리나라 대학교 피부과 전문의 교수와 한 사람의 미국인 보건관과의 지식과 인간성의 차이에 나는 나의 가슴을 치는 그 무엇을 느낀다. 전자는 한 나라의 의학자이며 후자는 보잘것없는 공중위생을 맡아보는 한 외국인 보건관인데 이렇게 지식의 차이가 현격함을 보았고 또한 각자 자기의 직업 영역에 충실성의 후박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것과 한국 대학교 교수의 천대와 미국인 보건관의 인간성의 친절을 볼 때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의 인간성의 개선을 나는 혼자서 빌었다. 거리에는 나와 똑같은 문둥이들이 어떤 자동차 공장에서 버린 것 같은 기름에 낡아 빠진 새까만 걸레 같은 남루한 것을 몸에다 걸치고 있다. 보는 사람의 눈으로 하여금 구역질이 나게 하며 미를 자랑하고 다투는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서 깡통을 쥐고 문전 걸식에 목숨을 매달고 있는 뿐이란 나로서는 정시할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충격이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우울한 몸뚱아리는 암흑의 깊은 바다 밑으로 침잠함을 느낀다라고 챕터 9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인은 새로 발명한 프로민이나 다이아송은 나병에 신기할 만치 좋은 효과를 얻고 참으로 놀라웠다는 것을 설명한다. 미국의 카이빌 나요양소나 하와이의 모로카이 섬에서는 완치한 나 환자들을 건강한 일반 사회에 퇴원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나병은 완치된다는 굳은 신념을 갖는 동시에 인생에 대한 새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격려한다. 그 미국인은 나보고 전라도에 있는 소록도 갱성원으로 가라고 한사코 권한다. 나의 학력을 물으면서 소록도에는 나 환자의 중학교가 있어 학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루바삐 가서 중학교의 교편을 잡아서 나 환자의 계몽과 교육사업에 진력하라고 권한다. 그러면서 소록도 갱생원의 윌손 박사에게 2번 의뢰장을 영문으로 써준다. 이 얼마나 고맙고 감격된 미국인의 친절이냐라고 챕터 98을 열고 있는데요. 하우는 경기도 보건사회과 미국인 담당자를 만나 소상한 설명을 듣고 역시 선진국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담당자는 당신 같은 고학력자가 소록도로 내려가 중학교 선생님이 되어 치료도 받고 문맹퇴치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했던가 봅니다. 그러면서 소록도 갱생원의 윌손 박사에게 영문으로 된 2번 의뢰장도 써주었다고 하며 감격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하우는 소록도에 내려갔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흔적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소록도 박물관의 학예사에게 연락하여 하나원 시인이 소록도에 방문한 기록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단언코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여기서 카이빌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나 요양소로 보이나 인터넷에서 검색이 안 됩니다. 모로카이라고 하는 것은 하와이 제도 중 중앙부에 있는 섬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퇴원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머물던 환자가 병원에서 나옴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격려라고 하는 것은 용기나 힘 따위를 북돋아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록도라고 하는 것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동에 있는 섬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갱생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보호나 선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수용하여 생활을 도와주는 시설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편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의식이 덜 깬 사람들을 깨우쳐 줌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함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윌슨이라고 하는 것은 윌슨, 로버트 M. 윌슨 1928년부터 1963년 원장은 소록도 자해원이 아닌 광주 제중원 현 양림동 기독병원 원장으로 검색되는데 정확히 알 수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의뢰장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부탁하는 서류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된 글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 피부과 전문의 교수와 한 사람의 미국인 보건관과의 지식과 인간성의 차이에 나는 나의 가슴을 치는 그 무엇을 느낀다. 전자는 한 나라의 의학자이며 후자는 보잘것없는 공중위생을 맡아보는 한 외국인 보좌관인데 이렇게 지식의 차이가 현격함을 보았고 또한 각자 자기의 직업 영역의 충실성의 후박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것과 한국 대학교 교수의 천대와 미국인 보건관과의 인간성의 친절을 볼 때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의 인간성의 개선을 나는 혼자서 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피부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진료하는 대학 교수와 군정청의 사회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두 사람의 언행과 지식의 차이를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커다란 차이임을 극명하게 나타낸다고 봅니다. 또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문화의 국민적 자세와 일본의 속박에서 벗어난 신생국가의 어쩔 수 없는 한계적 태생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국력이 바탕이 되어 K로 시작하는 모든 분야의 내로라 하는 성과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계의 어려운 국가와 민족에게 되갚는 노력을 하여야 진정한 K로 존경받는 민족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여기서 피부과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관한 모든 성질이나 질병 따위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의학의 한 분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의라고 하는 것은 의학의 특정 분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의사를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보건관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을 담당하는 관리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공중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위생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격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하게 동떨어짐 그런 뜻이 되겠고요. 후박이라고 하는 것은 두꺼움과 얇음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의료 종사자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대라고 하는 것은 업신여겨 천하게 대우하거나 대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을 고치어 나아지게 함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는 나와 꽃 같은 문둥이들이 어떤 자동차 공장에서 버린 것 같은 기름에 낡아 빠진 새까만 걸레 같은 남루한 것을 몸에다 걸치고 있다. 보는 사람의 눈으로 하여금 구역질이 나게 하며 미를 자랑하고 다투는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서 깡통을 쥐고 문전걸식에 목숨을 매달고 있는 뿐이라 나로서는 정시할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충격이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우울한 몸뚱아리는 암흑의 깊은 바다 밑으로 침잠함을 느낀다라고 챕터 98을 마감 짓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거렁뱅이 행색으로 너저분한 페인트통 같은 것을 한 손에 들고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소위 문전걸식을 하는 광경을 숱하게 볼 수 있었지요. 하은 자신도 같은 처지지만 보기에 남부끄러웠던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고 토로하네요. 그들로서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으니 달리 방법이 없었겠지요. 이럴 때 제대로 된 위정자들이 필요한 게지요.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구제 방법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위정자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여 그들의 배고픔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K로 대변되는 문화와 국력의 위상이 극도로 올라간 현 시점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남북으로 두동강난 우리 조국이 아직도 이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헤게모니 싸움에 열중하는 것을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여기서 남루한 했는데 낡고 해져서 흐름하고 너절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질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메스꺼워 토하려고 하는 짓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번화한 했는데 번성하고 화려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깡통이라고 하는 것은 알루미늄이나 쇠붙이 등으로 만든 속이 빈 밀폐 용기인 캔과 캔에 해당하는 한자어인 통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전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빌어먹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정시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봄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서 깊이 사색하거나 자신의 세계에 깊이 몰입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운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운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운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운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운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운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운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91화는 하나운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99 인환의 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운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제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6월 20일경과 12월 20일경 두 차례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2025년 전반기에 발행하는 파랑새 제11집에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